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명자가 2명 이상 모이면 비명의 고통은 사라진다면서요? 네, 우리나라의 파사현정연구소가 밝혀낸 사실이죠. 하지만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수용소 근처에서는 비명의 고통이 없으니까 비명자들에게 몰래 접근해서 자칫 접촉이라도 하게 되면 파사현정 대원들처럼 아주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명의 고통은 없더라도 비명자와 접촉하게 되면 But why is it called Arirangjeon in Korean? In Korean, 4 kilometers is called Talle. And there's a Korean folk song called Arirang that says if you abandon me, you can't go Talle without getting sick. Funny. If I cheat on my wife, I can run away from her. Something like that. Exactly, sir. I guess Talle is the emotional distance, which Koreans... 손녀딸 김유진 할로윈 참사로 희생. 정말 지랄맞네. 운명이 정말 잔인하네요. 운명이 아니라 국가가 잔인한 거지.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미안. 파사장들 들어오는 해독 과정 좀 해가고 우선직자 연락해봐. 학생들 괜찮은지. 나 수행철 좀 갔다 올게.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 일이 너무 많네요. 근데 오선지 기자. 고통이 있다. 고통의 원인이 있다. 고통의 소멸이 있다. 고통 소멸로 가는 길이 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 어서 번호나 매겨. 비명자들은 구분이 안 돼. 몇 명을 옮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 비무장지대로 가는 1번 비명자. 재밌네. 봐봐. 뭘요? 어떤 감각에도 갈망과 혐오의 행을 일으키지 말고 바라봐. 그냥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바라봐. 행이 뭔데요? 반응! 좋고 싫은 갈망과 혐오의 마음, 의도 분별하는 마음. 어떻게 고통에 반응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두 번째 화살? 고통은 그냥 있는 거야. 그걸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두 번째 화살이야.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않았는데 얼른 터뜨리면 내가 뭐가 되냐고 새끼야! 네! 불안한 전망대에 나와 있는 관계식입니다. 북한이 만들고 있는 비명자 평화마을이 거기서 보입니까? 야, 그리고 북한 동력 파악이 안 되냐고 쌩 난리 중이었는데 방송국이 나오는데 그냥 숨쉬고 밖으로 나가버렸잖아. 내가 매번 쌍둥을 들어야겠어. 죽을래! 아닙니다. 북한 비명자 마을에 위치한 국가 기밀에 속해서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마을이 보이는 가장 북쪽 전망대나 여기 누라산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신물질이 일어나고 정신물질을 접근으로 6감각 장소가 일어나고 6감각 장소를 접근으로 감각 접촉이 일어나고 감각 접촉을 접근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접근으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를 접근으로 지착이 일어나고 지착을 접근으로 존재가 일어나고 존재를 접근으로 태어남이 일어나고 태어남을 접근으로 늙음, 죽음, 슬픔,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사건이겠죠. 자, 예를 들어보자면 비명자를 드론으로 실어서 국경을 넘는다고 가정해보죠. 2km 상공에서 드론이 날아 들어온다면 유격할 수도 없죠. 천지사방 4km 내의 모든 인간이 살상될 테니까요. 끔찍하네요. 적화 통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야, 이 기자 뭔가 권태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정말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군사 강대국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소장님.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중인데 상임 이사국인 5나라가 동시에 긴급회의 소집을 한 건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인 일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다. 정말 곤란합니다. 이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한국 정부가 나서서 반대하세요. 이 사람들 모두 한국 국민들이잖아요. 유엔에서 결정을 내렸고 남북한 당국이 간신히 협정을 내지 마당에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학살을 결정합니까? 이러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북한과 중국에서는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그 책임을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져야 하냐고요? 오 기자님, 저 사람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방금 4km 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고요. 그게 문제잖아요. 과장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아이고, 그 수지치가 지금 김일성 장군님 만세! 김일성 장군님 만세! 그냥 빨갱이가 아니오다게 당신의 못은 홍지정 아닌가? 어떤 우리가 무시하면 잘못했단 맛이 제발 살려줍소! 제발 살려줍소게! 어디 가는 길까? 이 손 놓으라요! 나 구역자입니다! 나 진짜 구역자입니다! 살려달라요! 제발! 그들은 갈망과 혐오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탐욕에 연민을 가져보세요. 나에게도 이롭고 그들에게도 이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무상. 산막인데 뭐 작품 보신 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그럴 것 같고 1막, 2막에서는 1막이 비명이 있다고 2막이 고통이 있다. 3막이 나무가 있다거든요. 그래서 그 부제들을 달아놨는데 그 부제들 얘기들이 각 막에 실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인데요. 문제 먹고 신문에서 왔는데요. 네. 여기서 여기 고연 비명자가 되는 고연이고 그 기자가 천재잖아요. 이게 불교 용어가 오신 게 맞죠. 고연 보사라고 천재 분을 따오신 것 같은데 그 관계 자체가 고연 보사 천재 분자가 구도자인데 고연 보사를 대답하면 혹시 그 관계성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연구해서 가능할까요? 네, 뭐 노골적으로 관계를 딱 지금 우리 불교에 나오듯이 고연보살과 선제동자 이렇게 그대로 따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연보살은 대행보살이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덕을 행사하시는 보살님이신데 선제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면 구도의 과정을 거치는 인물이라 선제가 딱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큰 구도를 따왔습니다. 따와서 불교의 어떤 감이나 세계관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게 현재 동자가 천지신을 찾아다니다가 그 고연보살이 설하는 말씀을 듣고 회양을 하는데 여기서 영덕에서 그 현재 기자가 고연보살을 따라서 고연보살과 계속 함께하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뭔가 그걸 좀 깨닫는다거나 가르침을 얻는다기보다 약간 열린다는 느낌으로 좀 끝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을 해주시고 있어요. 뭐 변화가 없이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 속세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욕망과 그런 또 보통 뭐 우리가 보통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저부터 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으면 반드시 그 고통을 돌려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이제 단초를 마련하고 자기 말로 내뱉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거부하고 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렇게 첫 시작을 여는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고연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당당하게 깨우침을 얻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그렇게
열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택 기자가 의도는 굉장히 좋지만 뭔가 비명자들을 위한 거 근데 사실 그 집결 굉장히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비명자들을 줄이려고 하는 그렇게 집착이 계속 쌓이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쌓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길 바란다는 걸 말을 내뱉음으로써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017년에 광진나라 센터에서도 이제 그 이막 대학 출연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봤고 이제 7년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상 잘 봤는데 그때 제가 그 이막 처음 프레스쿨 하실 때도 처음부터 3만원을 구성하셨다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코로나라는 백신이라든가 그런 이제 다양한 뉴스들이 첨가된 것 같거든요. 그 처음에 작품 구상하실 때 구상하셨던 산막과 이번에 올렸을 때 산막이 바뀐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바뀌셨는지 연출의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제 처음 비명자들 투를 할 때는 비명자들 구상했을 때는 제가 산막을 구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비명자들 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시작도 끝도 없는 상태의 작품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만 담기에도 2시간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동시대적인 고통을 담고 나니까 2시간이 넘어가 더 이상 뭐 더 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산막으로 가야 되구나. 시작과 끝을 떼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인 고통만 작품에 담아야겠다 해서 그래서 나온 게 고통이니까요. 비명자들 2가 먼저 있죠. 이막을 먼저 하고 공에 올렸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비명자들 1을 또 써서 시작이죠. 그게 비명이 있다. 비명자의 시작이죠. 시작되는 지점을 그 작품을 썼고 그리고 산막을 쓰려고 했는데 5년 동안 한 자도 못 썼어요. 진짜로. 산막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글 쓰러 내려가서 저는 보통 이제 시골에 절로 글을 쓰러 가는 편인데 가서 한 자도 못 쓰고 올라오고 한 자도 못 쓰고 올라오고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산막을 담기에는 제가 뭔가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산막, 근데 그건 있었거든요. 산막은 DMZ와 학살, 이 키워드 2개는 제가 갖고 가겠다라는 그건 있어요. 그런 첫 구상은 있었기 때문에 DMZ 학살, DMZ 학살 이 2가지를 얘기하면 글을 쓰려고 하니까 한 자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5년 동안 시도하고 실패하다가 한 3년 차쯤 됐을 때 쓰는 걸 포기하고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MZ 그 횡단했어요. 그때 남북용기 사업으로 고성에서부터 김포까지 DMZ에 따라서 횡단도 하고 학살지도 혼자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살지 몇 군데 찾아다니고 이렇게 학살에 대한 리서치 자료도 보고 계속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명상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명상센터도 다녀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글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제가 늘상 가던 남원에 백장안에 가서 이 초고를 써갖고 나온 거예요. 써지더라고요. 그때 봐서. 그래서 나와서 수정하고 배우들하고 계속 수정했습니다. 정말 지금 3월까지 초고 써서 나와서 한번 읽어보고 계속 수정했으니까 한 6개월 가량을 계속 수정했어요. 수정하고 해서 다 같이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 자살으로 나온 요한이 유일한 파사도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요한은 근데 사실 기독교 용어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살을 했는데 혹시 여기 기독교 세계관도 있고 불교의 세계관도 있는데 사실 요한이라는 기독교적인 인물을 죽이는 인물을 설정하고 죄책감에 자살을 했는데 예수는 자살이 허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파사대원은 기독교적인 것을 설정하고 그거에 맞서고 이렇게 자기의 상징하는 인물을 오연이라는 종교적 인물로 이렇게 설정한 거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과 불교 세계관을 여기서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셨는지 조금
대답하기 조금 곤란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종교의 문제니까 사실 종교적인 어떤 그 특징이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 성경이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 안에 기본적으로 눈에는 이해는 이 시기에 어떤 그런 명확한 징벌이나 명확하게 피할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나. 그 기독교 내에서는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앱편과 이편이 나눠지지 않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 서방 세계의 사고방식의 근지에도 많이 깔려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이 그런 가치관 철학에 기반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한다거나 폄하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치관이 서방세계, 서양의 어떤 가치관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징벌을 하고 응징을 하고 또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걸 되돌려주는 그런 가치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왔고요. 요한 묵시록에서 해서 요한을 따왔었고요. 그래서 하사 팀이라고 해서 1편, 2편이 나왔는데 결국은 죄책감에 자기가 자살을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불교 교리 자체가 그렇게 피할 부분보다는 굉장히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열린 어떤 철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불교의 어떤 철학을 가져와서 인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약간 가장처럼 약간 등장했던 그 새로운 이번에 파사되어 있는 팀장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보면은 이런 이해를 이거를 말하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방금 말씀하신 아니요. 그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의 세계관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 때문에 지금 이 우리 한 동시대가 혐오의 4번째 단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 혐오의 피라미드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혐오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여성 폭력이든 뭐든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은 제노사이드 바로 직전에 와 있는 사회 상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민중의 소리 김세윤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 3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후반부에 이제 비명자들이 이게 나무처럼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슬프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비명자들을 찾는 관객들이 이제 제목만 봤을 때는 약간 좀비처럼 거칠고 딱딱한 움직임을 생각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어떤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2번째 질문은 이제 극이 이제 후반부로 흐를수록 고통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들이 막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진의 마음도 되게 이해가 됐고 오 기자의 마음도 되게 이해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그 보현이 선업을 쌓아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업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후반부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업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장면을 구현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게 이제 1부랑 이제 2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봤던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좀 어떻게 했었더라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3부를 보는 관객들이 만약에 1, 2부를 못 봤다면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재밌게 즐기면서 좀 또 마음이 새기면서 볼 수 있는 관람 방법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1, 2부를 못 본 관객들에게 조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안무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농담 삼아서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이라면 좀비물이야 얘기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 좀비라는 게 사실 이 작품을 처음 구상하셨을 때 생각했던 게 우리 모두 좀비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대인들이다. 정말 좀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2014년 15년 구상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세월호 터진 이런 와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폐악적인 어떤 모습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앞에서 햄버거 먹고 뭐 저거 피자 먹고 하면서 그런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자체도 좀비 같고 해서 저는 이게 비명자들을 대상화해서 타자화해서 우리와 다른 괴물로서 취급하는 거 지금 이제 그런 현대사를 그렇죠. 조금만 달라도 괴물로 취급해버리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게 이주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외국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게 특정한 어떤 괴물로 표현되는 걸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밀만 지을 뿐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막에서 어쨌든 선택하는 지점이 나무가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숭고하게 표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숭고하게 그 모습에서 그 이미지에서 의학적인 고민도 들어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보시는 분들이 저렇게 고통을 머금고 다시 순환의 어떤 고리로 들어가는 모습들에서 정말 좀 숭고한 느낌을 받았으면, 명성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디자인 안목 생각도 얘기하고 음악 생각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선업. 아니? 선업. 예.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니까 제가 감히 선업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업이라는 건 어쨌든 고통을 파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누군가에게 어떤 그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선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통을 파생하지 않는다. 그거는 남의 고통이든 나의 고통이든. 내가 남을 위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또 고통스러워 한다면은 그것도 나는 선업에서 벗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사에서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고통 집착이라고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방법 자체가 사실은 조금 우리 속세 인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이거는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성찰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1편, 2편을 못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3편 집필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게 5년이 지났는데 1편을 한지 그러니까 첫 2편을 한 지는 7년이 지난 거예요. 7년 만에 쓰는 건데 본 사람들도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그걸 쭉장창 설명하자니 작품이 설명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프롤로그에 뉴스를 깐 게 그것 때문에 깐 거거든요. 프롤로그 뉴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비밀자들 정보를 좀 드리려고 깔았는데 그래도 좀 더 재밌게 보시고 싶다면은 저희가 1편, 2편 요약한 동영상들을 걸어놨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 동영상 그게 한 몇 분 되죠? 1분당 10분 정도는? 편당 10분 정도. 편당 10분 정도 요약본들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고 훨씬 더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 유형자들이 말하는 나무가 되어서 흙을 누르잖아요. 근데 대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무가 되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다린다라는 대사가 있었나요? 그런 의미인가요? 나무가 된다.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다리는 그 전담이. 그 정확한 대답 어디는 저도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고통을 벗어나길 기다린다기보다는 고통을 끌어안고 용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거든요. 그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도 되겠지만 저는 스스로에 대한 용서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용서를 기다리는 거라고 했거든요.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용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라고 한 게 저는 나 포함해서 누구든 다 포함해서 그냥 용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다린다는 거는 뭔가 그 용서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구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불교적인 어거나 혜택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기다린다면 사실 불교에서는 기다린다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의 기독교에서 기다리는 구원을 기다리지만 용서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가 그렇게 제가 비명자 산막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뭔가 내가 스스로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거를 해낼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인드 선재가 그러잖아. 너무 힘들어요. 무상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어떤 삶의 어떤 목표나 목적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그게 뭔지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얘기도 잘 모르고 해설도 몰라요. 그러는데 어쨌든 내 속에 있는 번뇌가 뭐 다양하게 고통들이 다 번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라질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닦아 나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기다린다는 거. 그 마지막에 나무가 된 그 비명자들이 있잖아요. 전쟁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 맞죠? 아, 비명자들은 전쟁 피해자들은 아니고 사회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못 견디고 정신이 사라진 사람들 1편, 2편에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비명자들이 마지막에 구슬했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을 했는데 비명자들이 홀령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들이 의뢰를 해서 했는데 비명자들의 홀령은 들어오지 않고 전쟁 때 돌아가신 70년 전에 돌아가신 홀령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그들을 끌어안고 사팔성으로 간 거죠. 비명자들이. 그것도 궁금했는데 그 마지막에 하기 전에 찬송가랑 이게 불교 그 음악이 이렇게 번갈아 나오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움직였던 그 비명자들이 구슬 하는 순간에만 안무를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토성문화인 그 구슬로 약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의도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무속신앙을 믿어서는 아니고요. 그냥 대한민국의 문화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난 굿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영혼을 찾아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트만이 없다고 얘기하는 불교니까 영혼이 없다고 하는 불교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문화의 한 방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꾸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가지 종교가 앞에 깔리는데 그 종교보다는 무속신앙이 영혼을 불러오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을 사용해서 영혼을 불러오는 그런 그 기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가보는 이게 없고 완전히 힘으로 완전히 그런가요? 지금 그렇죠. 3부로 끝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출림이시면서 작가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주동인물 4명, 보현, 선재, 그 팀장과 수진이었죠. 이 4인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이 4인물을 제외한다면 혹시 이 인물은 좀 더 애정이 갔다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혹시 작가를 창조하시면서 4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4명을 제외하고 애정이 가는 인물이 있냐고요? 가장 애정이 가는 인물을 꼽으신다면 4명이 가장 애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네네. 아니 뭐 당연히 이제 저는 이 작품 주인공 비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커튼콜 때 지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비명자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명자들에 대해 애정이 제일 많죠. 사실 배우로 왔을 때도 제일 고생 많이 했고 저 안무 연습하느라고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100일 동안. 배우들이거든요. 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 정도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정말 뭐 연습도 많이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여름 동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한국 그 현대사 계급이랑 폭력적인 사회구조를 통한 이 비명자들을 이 8년 동안에 마무리하실 소회가 어떠신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소회를 좀 네, 뭐 대장정에 정말로 막이 내렸는데 오늘 리허설 하는데 그 세월들이 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지나가는 느낌도 뭐 들기도 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는지 그다음에 제가 이 작품이 또 어디에 가놨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부디 참여한 모든 인원들 한 지금까지 1, 2, 3 다 합치면 거의 뭐 한 1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미자도 2 처음 시작했을 때 배우만 34명이었거든요. 원에서도 26명이라고 해요. 배우만 해도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스태프까지 합치고 하면 100명 훨씬 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열악한 그 리워드죠. 재정적으로 정말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정도의 개런티를 받으면서 이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나와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뭐 좀 좋은 선한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겠죠. 저는 주간 경향의 연규 칼럼 쓰고 있는 이주환입니다. 그 올해 제노사이드 관련된 주제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이 마지막 장면처럼 어떤 그 무속 신앙을 어떤 메인 매개로 한 그 토론하는 그 피해자들을 토론하는 씬들이 굉장히 많이 무대 위에 재현이 되었는데 그 많은 올해 한 10번 이상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작품이 가장 그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모든 한을 표출하지 않고 안으로 응축하는 나무, 정지된 나무의 분무였던 것 같아요. 다 이제 여기까지 대답해 주셔서 그 의미 충분히 와닿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슬펐거든요. 왜 그 표현해보고 이야기하고 그 관객들이 들어주는 해석을 보통은 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 영혼들도 아니면 이 듣는 관객들도 같이 어떤 한풀이를 하는 느낌으로 보통은 했던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응축돼서 응어리가 져서 나오는 느낌까지 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 정지된 나무의 동작들이나 이 안무가 굉장히 굉장히 슬픈 작품으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도 이 비명자들이라는 어떤 그 세계관을 만드시면서도 이게 결국 나의 문제다라고 해석을 하시려는 마무리이신 건지, 선이나 어떤 뭐 불교적인 사상, 종교적인 어떤 이미지를 담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결국 내 문제니까 내가 더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 좀 더 그 제안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거를 주시긴 하지만 답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답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굉장히 전환이 잦아서 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너무 화려해서 그냥 이미지 비주얼만으로는 약간 스펙터, 그러니까 대작 연극 같은 느낌이고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다라는 게 보여서 좋은데, 그만큼 또 산만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 상황을 다 담아내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진짜 요즘 스트레스 많이 주는 단어들을 또 그대로 워딩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를 담아내는 포인트들이 많이 넣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지들도 그렇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또 이렇게 단아하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저는 다음 그 회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답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세요. 보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5년 동안 못 썼다고 그랬잖아요. 쓸 수가 없는 게 1편, 2편 같은 경우는 동시대적인 고통과 그것도 시작되는 시점 이렇게 써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제 3편은 마무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으니까 가서 결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결과 안 나오는데. 계속 고민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고민이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해소되지 않았는데 제가 DMZ 또 답사줄 가고 영상 계속 열심히 하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한테 어떤 그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인사이트가 온 게 그게 나무였거든요. 비밀자들이 나무가 되는 그 영감이 있어요. 나도 모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제가 딱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써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써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고민은 그런 부당함에 대한 우리의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싸워야 될 거는, 그렇다면 모든 부분들이 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것과 원망과 미움, 분노로 갚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까지는 가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도 없어요. 그래서 무진장과 수진이 나누는 대화가 비명자들하고 좀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게 꽤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이렇게 운동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블랙팬터를 통해서 사회 연대 활동도 하고 막 해오고 있는데 그런 투쟁이라고 하는 그 운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도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비명자들의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얘기하신 대로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건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갑갑하게 뭔가 어머니가 진 것처럼 끝난다고 하시는 게 저의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사회 전체적인 어떤 부당함에 대한 투쟁이나 이런 것 다 별개로 내 속에 있는 고통은 결국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대사에 나오는 거죠. 그 고통은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거를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제가 느끼고 이 얘기 담아냈지, 앞으로 사회 전체가 다 어떤 가치관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대안이나 직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열리려는데 국민들이 나무가 되고 좀 어쨌든 비행기 소리가 나고 이들을 폭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끌려나갔고, 그게 우리의 목숨이잖아요. 얘를 다 죽였을 수도 있고 안 죽이고 숲이 무성하게 살아날 수도 있고, 그 선택지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사회에. 혹시 나무가 오리도 나무를 연구해 그건 아니에요. 네, 질문 대충 다 끝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신 텐데 긴 작품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네, 주변에 좀 많이 좀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